태어난 지 한 달이 겨우 넘은 강아지. 그러나 배타적인 성향의 개들에겐 침입자로 간주된다. 진돗개만 해도 이웃의 강아지를 물어 죽였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하나. 안 돼. 철저한 위계 질서가 세워져 있는 한 우리의 동경이들이 낯선 강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보았다. 낯선 상대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모두 몰려와 이리저리 냄새를 맡아보고 적개심이나 거부감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한 달 된 강아지는 촌방지축 이리저리 뛰어 돌아다니더니 어린 녀석 하는 짓에 어른은 별 반응이 없다. 낯선 사람이나 다른 개에게 배타적이지 않고 잘 어울리는 개를 가리켜 사회성이 좋다고 말한다. 사회성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목적견, 즉 경찰 탐지견이나 구조견 등 뚜렷한 임무 수행을 하는 훈련견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우선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격이 사람한테 충직하고 또 그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위험한 성격을 안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순하고 또 훈련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목적견으로서 훈련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지능이다. 그렇다면 동경이의 지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개의 지능은 훈련을 얼마나 잘 습득하느냐로 판단한다. 2년 전 훈련을 받았던 동경이 한 마리를 다시 테스트하기로 했다. 사람의 언어로 내려지는 명령을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반복 훈련과 잘 해냈을 때 칭찬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훈련의 방법이다. 훈련 도중 주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며 한 번 익힌 것은 잘 기억하여 수행하는 경우 지능이 좋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옳지, 잘했어. 저 정도로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쉽게 빨리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예, 나는 남들이 뭐 꼬리가 없다 이래 이상하니까 선입견으로 그래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점에서는 더 나은 점도 많이 보고, 네, 앞으로 뭐 가능성이 많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장점이라고는요. 장점은 뭐 그렇게 성격이 급하지 않다는 거하고 좀 기억을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짖는 훈련은 짖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오히려 이용되는 훈련이다. 하지만 잘 짖지 않는 동경이에겐 짖는 훈련의 역할이 더 클 듯하다. 전문 훈련사들은 외부의 자극에 너무 쉽게 공격적으로 짖어대는 개는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잘 안 짖는다는 건 사실 뭐 느긋하다는 거죠. 또 강하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소한 거에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잘 안 짖는다는 건 사실 짖을 때는 사실 분명히 짖거든요. 쓸데없이는 안 짖는다는 거죠. 예. 동경이의 후각 능력은 어떨까? 개의 후각 능력은 인간의 능력보다 최소 30배에 이른다. 이 같은 능력을 이용한 목적견이 일반에게도 널리 알려진 탐지견. 다리 맡아. 훈련사의 채취가 된 휴지를 땡돌이가 냄새를 맡게 했다. 네, 맡아. 다리. 땡돌이를 되돌려 세운 채 다른 휴지들과 섞어 놓은 후 과연 잘 찾아내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개의 후각 능력 자체는 어떤 녀석이든 비슷하다. 중요한 것은 냄새를 구분하고 제시된 냄새를 추적 도중 잊지 않으며 찾아낸 후엔 주인에게 분명하게 알릴 수 있느냐에 있다. 즉 실제 활용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이다. 제시된 냄새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끌리는 다른 냄새를 쫓거나 찾아내고도 사람에게 알릴 수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된다. 잘했어. 옳지. 땡돌이는 잘 해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훈련에 대한 동경의 집중도와 습득력은 좋은 편이다. 즉 영리하다고 할 수 있다. 영리하고 온순한 성품에 사회성이 좋은 개라면 꼬리가 있든지 없든지와는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목적견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조건과 훈련을 통과한 개들.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다. 주인은 보지 못하는 낯선 상황과 위험에서도 겁먹지 않으며 주인의 안전을 지키는 안내견이 되기 위해 여러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알려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현재 활동 중인 안내견은 전국을 통틀어 10여 마리뿐. 전체 시각장애인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다. 윤용곤 씨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빠른 걸음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장애물 투성이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안내견 해피 때문이다. 물론 제가 이제 맹인으로서 길을 다닐 때가 제일 문제였었는데 이 해피가 저하고 같이 살면서 일단 제가 보행에 편리한 것이 큰 덕이죠. 이제 그 전에는 지팡이 이렇게 케인을 잡고 이렇게 더듬어 다니다가 뭐 자꾸 부닥치고 뭐 이 장애물에 걸리고 넘어지고 그 이마가 자꾸 상처가 나거든요 항상. 근데 해피를 이제 붙잡고 다니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길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해피가 이제 선생님 눈 같으시겠어요? 예, 완전히 저에게는 눈이죠. 모 기업이 이윤의 사회 환원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내견 훈련소. 우선 안내견의 복종 훈련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내견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소를 개방, 설명회를 열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이름 그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의 안내자이자 충실한 보호자이다. 안내견은 장애물을 만나면 걸음을 멈춰 주인을 몸으로 맞고 주인이 확인하면 장애물을 비켜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기본 임무다. 우선 맹인 안내견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 골격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건강해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로 그 품성면에 있어서는 우선 그 집중력이 좀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해야 되겠죠, 그죠? 사람이나 다른 개에 대한 어떤 공격성 같은 게 전혀 없이 온순한 그런 성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대상에 유혹을 잘 당하지 않는 성격. 즉 이제 사람의 어떤 명령이나 요구 사항을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품성. 훈련을 위해 적잖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에 안내견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잘 갖추고 있는 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조건에 맞는 개로 라브라도 리트리버와 골든 리트리버가 꼽힌다.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자 안내견은 모두 이 두 종이거나 두 종의 혼합종. 다른 품종이 안내견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영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격상의 문제 때문이다. 다른 견종의 경우에 이제 다양합니다만은 힘든 이유는 우선 어떤 견종의 경우에는 어떤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너무 강하다든지 또는 이제 다른 개를 봤을 때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그런 품성, 그리고 이제 주인을 보호하는 자체를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접근을 싫어하는 이제 이런 어떤 보호적인 본능들, 이런 것들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구미 선진국에 처음 안내견이 등장한 지 70년이나 되어 이미 일상의 풍경이 됐다. 영국의 경우 아무리 고급 식당이라 하더라도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것은 범법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안내견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훈련 비용의 문제가 가장 크다. 게다가 훈련할 개를 전량 수입해야 한다. 대부분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내견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우선 그 안내견을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요, 마리당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뭐 4천만 원 이 정도 들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무래도 그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그 선진국 대비 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약 2배가량 들고 있고요. 강진웅 씨의 동경이 한 마리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훈련센터에 가 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어때요, 지금? 곧잘 해요. 아, 예. 생후 7개월. 지금 여기 훈련을 시작한 지는 이제 한 달 됐다. 중요 의자 찾아, 의자. 대개 생후 6개월 연령의 강아지를 대상으로 시작. 2년간 훈련한다. 엎드려. 개의 수명과 비교하여 사람의 시간으로 치면 10년 공부인 셈이다. 두개 가자. 옳지. 자, 가자. 이건 지금 이제 바닥에 있는 장애물 예. 지나가는 훈련인데 바닥에 장애물 있으면 개가 멈추죠. 예. 멈춰서 안 가면
주인이 발로 확인을 하고 예. 나서 동경이 가자. 옳지. 가자. 가자. 국내에서 라브라도 리트리버가 아닌 품종 중 안내견 훈련을 받는 개는 동경이가 처음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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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자, 이런 때 이제 돌아서 가도록. 예. 돌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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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했어. 벌써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네. 생각보다는 그래도 꽤 잘 되어 있는 거더라고. 그게 뭐 여기서 안내견 훈련이 다른 목적견 훈련보다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동시에 때에 따라 절대 따르지 않는 이율배반의 훈련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평소엔 주인의 명령에 언제나 흔쾌히 따라야 하지만 가자. 동경이 앞이 가자. 보이지 않는 주인이 위험한 곳을 가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에 대한 단순한 복종을 넘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해가 돼야 한 마리의 안내견이 될 수 있다. 좋아. 가자. 달리고 사냥하며 낯선 상대에겐 공격적인 것이 개의 본능이다. 시각장애인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안내견은 그 같은 본능에서 벗어나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일로 와. 만져봐. 괜찮아? 동경이는 온순하고 느긋한 품성과 높은 사회성을 갖추고 있다. 자, 너도 바로 그 점이 동경이에게 안내견 훈련을 시작한 근거다. 그래. 무섭지 않은 거야. 우리 곁에서 살아온 친근한 우리 개 동경이. 괜찮아. 근데 얘는 이 꼬리가 원래 없잖아. 잘라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꼬리가 없는 개야. 신기하지, 그지? 새끼 때 되게 귀여웠죠? 그럼. 동경이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값비싼 수입견을 대체하는 비용 절감의 효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우리 개의 자부심을 높이게 된다. 동경이 가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에게 분명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좋아. 이제까지 다뤄본 바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상당히 침착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라고 그래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한번 가르쳐주면 걔가 잘 습득을 하고 또 어떤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걔가 반응을 잘 하고 우리의 익숙한 풍경 속에서 함께 해온 동경이. 늘 곁에 있었기에 오히려 어떤 존재인지 몰랐던 것은 아닐까. 이제 돌아본 동경이는 순하고 영리하다. 그런 동경이는 훌륭한 목적견의 자질을 가진 하나의 품종일 가능성이 있다. 댕견이라고 하는 품종이 보고된 적이 없었고 그 댕견이 현재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기르고 계신 분이 다수를 가지고 있고 문헌상에도 근거가 분명하고 해서 품종으로 현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 대에 걸친 육종학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라면 새로운 품종으로 등록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나의 품종으로 동경이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18세기부터 동경에 대한 분명한 기록들이 많지만 꼬리가 없다는 특징 외에 구체적인 모습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과거 모습 그대로 복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동경이의 우수한 품성을 유지하여 동경이만의 고유한 특징이 되도록 유전적 성질을 고정화시키는 작업이다. 쉽진 않지만 육종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댕견을 어떤 목적견으로 육종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런 특징을 가진 개들끼리 계속 보배를 시키고 그 자손 중에서도 또 그 특징에 맞는 자손을 선발해서 육종을 해 나가면은 목적에 맞는 품종의 개를 확립해 나갈 수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먼저 동경이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된 강진웅 씨. 최근 동경이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다. 어디론가 흩어져 버린 동경이를 찾아내 기르기 시작한 지 8년. 그럭저럭 혼자 힘으로 꾸려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는 데에도 주변 사람들, 특히 부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에 겨웠을 것이다. 40마리가 넘는 개를 달리 도와주는 사람 없이 건사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도우며 부인도 어느새 애견가가 됐다. 이제 강 씨 부부에게 동경이는 단순히 좋아서 개인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취미의 대상을 넘어섰다.
처음엔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동안의 동경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동경이가 가진 좋은 품성을 알아보게 했다. 또한 그런 만큼 동경이를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는 확고한 뜻을 갖게 됐다.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취미를 넘어섰다가 보는데요. 그냥 애완견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키우는 거니까 이제는 뭐 거의 사명감 같은 걸로 그냥 키우죠. 무관심 속에서 사라지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 땅의 것들. 동경이도 그동안 잊혀져 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동경이를 다시 새롭게 만난다. 만약 길을 가다 꼬리가 없고 온순한 개를 보게 된다면 반갑게 다가가 한 번쯤 쓰다듬어 주어도 좋지 않을까.